화려한 날들 40회는 그야말로 인물들의 감정이 밑바닥까지 드러나며 얽히고 설킨 운명의 실타래가 날카롭게 대립하는 격정적인 회차였죠. 은호의 사무실에 차가운 정적이 흐르는 가운데 갑작스럽게 찾아온 영란은 평소의 해맑은 모습과는 달리 어딘가 비장한 기운마저 감돌았습니다. 영란은 병실문 너머로 우진과 엄마 성희가 나누는 비밀스러운 대화를 엿들었고 그 과정에서 은호와 우진이 쌍둥이라는 충격적인 진실을 알게 되었다고 덤덤하게 털어놓았습니다. 영란은 성희 같은 엄마의 자식으로 태어난 것이 우리 남매들에게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든 일이었는지 말하며 은호가 겪었을 어린 시절의 상처와 우진의 일에 대해 엄마를 대심해 진심 어린 사과를 전했습니다. 은호는 자신을 괴롭히던 성희와는 전혀 다른 영라의 올곧은 태도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면서도 묘한 연민을 느끼는 듯 보였습니다. 그러던 중 은호는 영라가 성희 몰래 웹툰 작가를 꿈꾸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인생의 선배이자 언니로서 뼈있는 충고를 건넸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자식의 꿈을 꺾을 수 없으니 바보같이 남의 눈치 보며 고민하지 말고 네가 하고 싶은 웹툰을 당당하게 시작하라고 영라를 강하게 밀어주었습니다. 은호의 이 따뜻하면서도 강한 격려는 영라에게 큰 용기를 주었고 결국 영라는 자신의 꿈을 향해 정면 돌파하기로 마음을 굳혔습니다. 한편 성재는 수빈이 아버지 박 회장에게 불려가 모진 소리를 들었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고 미안함과 죄책감에 휩싸여 곧장 수빈을 찾아갔습니다. 성재는 수빈을 품에 안으며 다시는 이런 수모를 겪게 하지 않겠노라 약속하며 따뜻하게 위로를 건넸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애틋한 포옹 장면을 운명의 장난처럼 상철이 목격하고 말았습니다. 상철은 수빈이 박 회장에게 불려가 경고를 받았다는 소식까지 전해 듣고는 자존심에 깊은 상처를 입어 노발대발하며 화를 참지 못했습니다. 상철은 두 사람을 집안으로 불러들여 그동안의 자초지종을 따져 물었고 성재와 수빈은 상철 부부 앞에 무릎을 꿇고 간절하게 사랑을 허락해달라 빌었지만 상철은 완강한 태도로 이들의 관계를 결사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자신의 귀한 딸이 재벌가에서 무시당하는 꼴을 절대 볼 수 없다는 아버지의 단호한 마음이 느껴지는 대목이었습니다. 성재는 장인의 완강한 벽에 가로막혀 풀이 죽은 채 집으로 돌아왔고 박 회장은 아들의 어두운 표정을 보며 수빈과 헤어졌을 것이라 단정지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수빈이 자신과의 만남을 성재에게 비밀로 하려 했던 점을 떠올리며 내심 입이 무겁고 속이 깊은 쓸만한 아이라고 평가하는 이중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아침 성재는 수빈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며 지혁을 찾아가 도움을 청했습니다. 성재는 이번 기회에 아버지의 거대한 그늘에서 완전히 벗어나 독립적인 인간으로서 수빈을 지키겠다는 강한 결연함을 내비쳤고 지혁은 그런 성재의 눈빛에서 진심을 읽고 마음이 조금씩 움직이는 것 같았습니다. 상철 역시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상철은 당당하게 박 회장을 찾아가 우리 집안 쪽에서 먼저 성재를 사위로 받아줄 수 없다고 큰 소리를 치며 박 회장의 오만함을 정면으로 들이받았습니다. 하지만 성재는 다시 상철의 집을 찾아와 마당에 무릎을 꿇고 애원하며 진심 어린 사죄와 사랑을 구하는 끈질긴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박 회장은 집으로 돌아와 성희에게 상철이 찾아와 한바탕 소동을 피웠다는 이야기를 전했고 성희는 겉으로는 당황한 척했지만 속으로는 이제 수빈과 성재의 사이가 완전히 끝장났다고 생각하며 쾌재를 불렀습니다. 한편 영란은 은호의 조언에 힘입어 용기를 내어 박 회장 앞에 섰습니다. 영란은 자신의 진정한 꿈인 웹툰 작가를 직업으로 삼고 싶다고 폭탄 선언을 했지만 박 회장은 불같이 화를 내며 만화 따위나 그리며 그룹의 격을 떨어뜨리는 짓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며 서슬퍼런 반대의 기세를 올렸습니다. 성희의 집안 곳곳에서 자식들의 반란이 시작되며 균열이 생기고 있는 셈입니다. 병원에서는 또 다른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우진이 성희에게는 단 한마디 상의도 없이 몰래 병원을 빠져나가 퇴원을 해버린 것입니다. 성희는 뒤늦게 이 사실을 알고 미친 듯이 은호에게 전화를 걸어 내 아들을 어디로 빼돌렸냐며 길길이 날뛰었지만 은호는 시치미를 떼며 모른 척 응수했습니다. 성희는 영라에게까지 전화를 걸어 우진의 행방을 캤지만 영라 역시 차가운 태도로 엄마를 무시해버렸습니다. 성희는 이제 자신의 통제권 밖으로 벗어나는 자식들의 행동에 극심한 불안과 광기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성재와 수빈은 서로의 가혹한 현실을 직시하고 결국 눈물 속에 이별을 택했습니다.
사랑하지만 서로의 가족에게 상처를 주지 않기 위해 내린 가슴 찢어지는 선택이었고, 두 사람의 이별 장면은 시청자들의 눈시울을 붉히기에 충분했습니다. 성희는 다시 은호에게 전화를 걸어 우진을 숨긴 것이 너라며 무섭게 몰아붙였지만, 은호는 이제 우진이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살 수 있게 제발 내버려두라며 일침을 가했습니다. 성희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순이의 고깃집까지 쳐들어와 은호와 정면으로 마주했습니다. 성희는 당장 우진을 데려다 놓으라며 은호를 위협했고, 급기야 은호의 가족들과 강호의 장례까지 망쳐놓겠다고 비열한 협박을 일삼았습니다. 은호는 성희의 끝없는 악행에 치를 떨며 그녀를 뒤쫓아 성희의 집 앞까지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그 대문의 입구에서 운명처럼 성재와 마주하게 된 은호는 성희와 성재가 모자 관계라는 사실을 알고는 아연실색하며 충격에 빠졌습니다. 성재 또한 성희의 당황하는 기색과 은호의 반응을 보고 성희가 바로 은호를 버린 생모라는 사실을 단번에 눈치채며 성희를 향해 경멸의 눈빛을 쏟아부었습니다. 이 장면에서 성재의 경멸은 단순한 분노를 넘어 성희가 쌓아온 가짜 인생에 대한 종언을 의미하는 것 같네요. 성희는 박 회장의 신뢰를 얻기 위해 자신의 과거를 철저히 지워왔지만, 이제 자신의 자식인 성재와 자신이 버린 자식인 은호가 한자리에서 마주하게 됨으로써 더 이상 도망갈 곳이 없어진 셈입니다. 성희가 강호의 앞날을 망치겠다고 큰 소리친 것은 아마도 그녀가 가진 인맥과 돈을 이용해 압력을 넣으려는 계산이 깔려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영라가 성희의 약점인 쌍둥이 진실을 쥐고 있고 성재마저 그녀의 실체를 알게 된 이상 성희의 협박은 이제 이빨 빠진 호랑이의 포효가 될 가능성이 커 보이네요. 우진이 몰래 태어난 이유는 아마도 엄마의 소나기에서 벗어나 은호에게 더 이상 짐이 되지 않으려는 배려이자 독립적인 삶을 찾기 위한 마지막 몸부림이었을 것 같습니다. 상철이 박 회장에게 큰 소리를 친 것은 단순히 화풀이가 아니라 자식의 존엄을 지키려는 아버지의 숭고한 자존심이 발동한 결과라고 분석됩니다. 성재와 수빈이 이별을 택한 것은 역설적으로 서로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상대방이 겪어야 할 시련을 차마 지켜볼 수 없었기 때문이 아닐까 하네요. 다음 회차에서는 성희가 수빈과 성재를 완전히 갈라놓기 위해 더 잔인한 음모를 꾸밀 것 같네요. 하지만 영란은 배다른 언니인 은호를 향한 따뜻한 마음을 멈추지 않고 성희의 악행을 막아서는 든든한 방패 역할을 자처할 것으로 보입니다. 상철은 성재가 이혼남이었다는 사실에 큰 거부감을 느끼고 박 회장을 찾아가 다시 한번 매서운 경고를 날리며 집안 싸움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네요. 성재가 박 회장의 그늘을 벗어나 수빈을 되찾기 위해 어떤 파격적인 행보를 보일지가 41회의 핵심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성희의 몰락이 가까워질수록 그녀가 저지를 마지막 발악이 은호와 그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위협이 될지 긴장감을 놓지 못하네요. 은호와 성재가 서로의 가족적 비밀을 공유하게 된 지금, 이들의 관계가 동지적 유대감으로 발전할지 아니면 또 다른 비극의 시작이 될지 지켜보는 재미가 쏠쏠할 것 같습니다.